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제목 그대로 정석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방송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이번 주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시청자분들께 세워드릴 뿐 아니라 또 수익으로 끝내실 수 있도록 11월 시장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해오고 계시는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성공 투자 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밤 미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고 오늘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 반장, 그러니까 조금 일찍 폐장을 합니다. 이 영향일까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순매수하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나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수급 자체에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814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시장에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 2,5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810선을 좀 지켜줬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장 끝까지 한번 시장 지켜보시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최근 우리 시장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는 있지만 시장의 뚜렷한 모멘텀 없이 그리고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뚜렷한 주도주가 부족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투자에 대한 고민 깊어지실 것 같고 어떤 종목을 선점을 해야 그리고 어떤 섹터를 좀 선점을 해야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그런 뉴스들, 소식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전력 설비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하게 오르는 빨간불을 가장 많이 띄고 있는 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던 이 전력망을 정부에서 좀 민간에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침들이 나오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재룡산업 같은 경우 가장 큰 강세 나타내주고 있고 그 뒤를 광명전기 그리고 세명전기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소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는 계속됐던 부분이고 또 오늘 뉴스가 그래서 시장에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 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또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중에서도 변압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왔던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섹터에 대한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빨간불을 띄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 강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 신규 상장주가 눈에 띄는데요.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조선과 해양에 쓰이는 이 피팅과 그리고 밸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주들이 조금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선주들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주와 실적 관련해서도 견조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신규 상장한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 역시나 반도체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손상이나 오염 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코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성장 특례 상장을 위한 최저 등급을 받고 상장한 기업이다라는 점, 그리고 같은 업종 대비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점에서는 단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뭐 170% 가까이 급등을 해주고 있지만 조금의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또 다른 종목 로봇 관련주로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는 왔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신규 상장주로 얼마 전 최근 시작에 좀 신규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8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분 좋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인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체크해 보고요. 사실 로봇법 시행 이후부터 이 로봇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업황 자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선점을 해야 좀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이슈들에 기반한 이야기들 또 전문가님들과 잠시 후 저희가 찾아뵐 거고요. 또 좋은 종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장에서는 등락을 반복하던 이 양지수 오후장 들어서는 지금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서는 하락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셔야 될지 그리고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두 분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이현우 전문가님, 오치열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참 지지부진하다라고 네.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나흘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가 전력설비 관련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은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전력 설비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상승 나온 이유가 지금 한전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던 송전선이라든지 송전탑 이런 이제 송전 시스템들을 이제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 네. 이런 기대감에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건 좀 갑자기 뜬 거긴 합니다만 네. 이 기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어떤 게 있었냐? 한전의 적자 이슈입니다. 지금 한전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00조쯤 되거든요. 네. 예, 한전의 적자가 200조쯤 되는데 이게 적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사는 거 어때요? 팍팍하죠. 전기세 올리면 난리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예상할 수가 있던 일이 좀 발생을 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요거는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한전 적자 이슈와 맞물려서 이런 전력 설비 민영화나 아니면 특별법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사실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 중에서도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전선 관련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네. 변압기 쪽으로 봐야 된다, 뭐 전선 쪽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진짜 기계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실 텐데 조금 네. 어디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요거는 네. 그 제가 이제 뒤에서 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예,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조금 보여야 될 곳이 좀 많아요. 사실 뭐 송전 탑도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네. 봐야 된다. 전선도 네.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 이유는 제가 뒤에서 네.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변압기 관련주부터 전선 관련주들까지 다양하게 두루두루 봐두면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단기적인 조정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요새 시장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이제 막 상장한 종목들 막 네. 미친 듯이 막 올라요. 하루 이틀 막 오르다가 막 3일째부터는 우후죽순 막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쭉 빠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 요새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불나방처럼 네. 불나방처럼 오른다 하면은 더 오를 것 같고 해서 달려들지만 꺼질 때는 순식간에 꺼지기 때문에 지금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많아요. 뭐 전기 뒤에 전기 붙은 애들 싹 다 그건데 어쨌든 뭐 그런 애들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조정 이후에 지금 전력 설비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민간 기업들에게 많이 봐요. 제가 말씀드린 뒤에 전기 있는 애들 싹 다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향후 실질적인 매출액이 뒷받침될 때 그때 다시 오를 거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네. 한 화요일, 수요일 이때쯤에는 조금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네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 좋을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시지만 네. 뭐 저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좋을 거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피해야 될 섹터다라고 빠지죠. 빠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문가님? 이게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이 말을 무조건 머리에 박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뭘까요? 주식 시장은 네. 선행한다. 아, 네, 경제 상황을 선행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크게 결정이 이렇게 딱 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 뭐 전기부터 아까 오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뭐 서전기전, 뭐 재룡 관련된 그런 회사들 다 상승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슈는 사실 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전 적자 이슈가 네. 야, 지금 뭐 1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이슈는 그렇게 쉽게 꺼질 만한 이슈가 아니다. 물론 네. 단기적으로 잠깐 그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네. 잠깐 조정이 올 수는 있어. 근데 얘가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네.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 네, 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 시장에서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윤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야 될, 눈여겨봐야 될 섹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오철 전문가님께서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이 섹터 긍정적이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접근하자라는 이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외에도 또 신규 상장주들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그리고 JMB 같은 경우에 상장 첫날, 지금 오늘 상장 첫날이죠. 급등해주고 있는데 따따상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 네. 제가 먼저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오철 전문가님께 이렇게 먼저 한번 미루신다고요? 물어보시죠. 전문가님 네. 뭐 순서를 미루신다고 뭐 발언 안 하시는 거 그건 그런 아니에요. 거 안 돼요, 네. 전문가님.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제가 진짜 백날 첫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네. 예전에는 뭐 상장을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과 이제
상한가가 풀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따상, 연상 막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었지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수급이 금방 꺼집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거지만 모든 진짜 거의 진짜 한 2, 3% 종목을 제외하고는 네. 거의 모든 종목이 제가 말한 차트를 다 따라갑니다. 그 공모한 그 청약 그 새롭게 IPO한 상장주들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일봉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 빠집니다. 올랐다가 다 빠집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새 최근에 뭐 스톰테크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전반적으로 뭐 좋은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다 빠진다. 네. 후후죽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린 리소스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지금 보시면은 잠깐 조금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지금 이슈가 되게 좋았어요. 스톰테크 이슈가 좋았지만 그래도 약간 반짝 올랐다가 약간 버텼죠. 한 번 버텼죠. 하지만 이거 다시 빠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있다가 차트 다시 보세요. 아, 말대로 다시 빠졌구나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다. 로봇 관련 네. 그 친구는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계속 올라서 그러니까요. 네. 야, 얘는 언제쯤 눌릴까? 원래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그 생각보다 너무 조금 빠졌어요. 생각보다 너무 조금 그러니까 빠지고 8거래일 연속 지금 그쵸,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거든요. 이게 전문가님. 꾸준한 네. 상승을 나오는 이유는 로봇이 그만큼 큰 이슈를 부각을 받는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리고 건설 산업기계 관련해서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슈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도에서도 네. 그 자율주행 로봇들 막 많이 다니고 그런 그 짜잘한 그 부각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이 네. 주가를 크게 부양을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네. IPO 한 지 며칠 안 된 애들은 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뭐 신규 상장주도 지금 흐름은 좋지만 앞으로는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지 말자라는 의견이신 거고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신 그쵸. 거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지금 너무 빠른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따라잡는 전략은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사실상 네. 한 3달 안 됐다. 그 네. 상장한 지 한 2~3달 안 됐다 네. 하는 것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트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뭐 지지선도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저항 라인이라든지 애초에 이동 평균선을 보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보조 지표가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키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21선, 31선 이동 평균선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인데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처럼 너무 재료가 좋다. 깔려 있는 그런 모멘텀들 재료가들이 너무 좋다 싶으면은 이렇게 조금 놀다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90% 이상은 전반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뭐 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투자하지 마라라고 하시면은 저희 그냥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전문가님? 근데 사실 뭐 로봇 관련주 네. 같은 경우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로봇 관련주가 좀 부각받기 전에 가져오셨던 스맥 같은 경우에 그렇죠.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방송 공략 이후에 뭐 19%, 20% 가까운 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 네네. 중소형 로봇 관련주로 그때 준비를 해주셨던 걸로 그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전문가님. 근데 뭐 이렇게 다 보지 말자고 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업황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라도 뭐 한 종목이라도 저희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뽑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똑같아요. 네. 그 섹터가 별로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도 네. 상장한 지 이렇게 며칠 되지 않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지. 저는 애초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지. 네. 뭐 로봇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 뭐 산타랠리 올 확률이 뭐 93%다 뭐 이렇게 네. 뭐 집계가 되고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스맥 같은 경우도 로봇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하나솔루션도 뭐 또 뭐야 뉴프렉스도 네. 야스 같은 것도 반도체도 계속해서 잡아들인 이유는 네.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온 녀석 네. 다 보지 말아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온 녀석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사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아 이런 것들은 향후 조금 오를 가능성들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네. 현재 미국에서는 앵커님, 네. 미국에서는 신재생 관련해서 큰 투자를 뭘로 하고 있죠? 신재생 관련해서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미국은 뭐 풍력도 풍력이지만 사실상 주력으로는 태양광의 한몫하죠.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영국에서는 풍력을 하고 있는데 이 풍력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MOU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미국 태양광으로는 한화솔루션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게 한 10몇 % 상승이 나왔었고 지난주였죠. 아, 그렇죠. 네. 얼마 안 됐죠. 10몇 % 일주일 만에 상승이 나왔었고 그거는 향후 하나솔루션도 조금 더 갈 겁니다. 저는 더 가나요, 전문가님? 훨씬 가죠. 훨씬 가야 돼요. 네. 최소한 4,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 더 가지고 가야 있을까요? 가지고 이거는 홀딩 하시는 네. 게 나아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낫고 자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가지고 올 거 영국 풍력 관련되어 있는 영국 쪽에서는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우리나라 영국 기업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이 인간이 보통 그 기업을 굴리지 않는 이상 그 한 일개 개인이 100억 원, 1000억 원 만지는 것도 사실 힘든 금액입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풍력 발전, 뭐 타워라든지 하부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는 애들이 큰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녀석 섹터 크게는 풍력 발전기 관련주다.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 풍력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아 시장에 이 풍력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영국의 해상 풍력 기업이 한국 기업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이었죠. 풍력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견조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크게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철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아래 하단 자목 참고하셔서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철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솔루션 공략을 해 주셔서 딱 일주일 만에 10%라는 상승률 좀 이뤄내신 전문가님이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방송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방송 그리고 꾸준하게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주가 저점이라는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하나솔루션 11.18%의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도 홀딩하고 더 큰 상승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뭐 이윤호 전문가님에 비해서 오철 전문가님 좀 약하다. 지금 수익률이 좀 부족하신 거 그쵸, 아닌가. 그쵸. 지금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될 때나 산타가 없으면은 뭐 전문가님들이 산타가 돼서 이렇게 그쵸. 선물 같은 종목들 시청자분들께 안겨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와중에 또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잘 내주셨단 말이죠, 전문가님. 저도 네. 저도 이게 그 앵커님께서 저번 주에 네. 왜 이렇게 그 상승 나온 종목들 이야기를 안 하냐 상승 네. 하나도 못 난 거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길게도 안 봤어요. 딱 한 달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치 네. 봤는데 한 종목은요 보합권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싹 다 올랐더라고요. 네, 싹다 올라서 10%대 이상으로 그쵸. 좀 상승이 크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오른 녀석이 네. 뉴프렉스 30% 이상 올랐었고 나머지가 다 한 10%에서 20%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그래 이런 정도의 상승률은 나와야지. 하지만 요새 시장이 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오르는 녀석만 오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힘든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결국에는 전망들은 내년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 못한 신재생 관련 인프라를 확대를 할 것이다. 그 신재생이 뭐가 있어요? 가장 크게 태양광이죠. 또 두 번째 풍력입니다. 자, 한화솔루션 먹었으면 이것도 먹어야 돼요.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적으로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GBW라고 그린 비즈니스 위크라는 거를 했습니다. 네. 그린 비즈니스 위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 이제 오스테드 아시아 태평양 개발 뭐 총괄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제 그 풍력 산업 쪽은 10년간 한 30배 정도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아시아 지역에서만. 아시아 지역, 아시아 태평양 요 지역에서만 우리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전망을 하고 있는 게 10년 동안 30배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 내가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걸 투자를 해야지. 뭐 어디 뭐 상장한 종목들 지금 50% 올랐다. 야, 이거 100% 간다. 이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불나방처럼 덤벼들면은 예전에는 불나방이 달이나 태양이나 막 이런 거를 막 쫓아가잖아요. 이제는 전구. 왜냐하면 전구가 더 밝거든요. 전구를 막 따라서 날아갑니다. 어떻게 되죠? 불에 다 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야, 이거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쪽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네. 풍력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이 영국 관련 기업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랬다가 하루 만에 윗골이 달고 그쵸.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눌렸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쏟아진 그쵸, 거란 그쵸. 말이죠, 네. 전문가님. 근데 이 업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개선이 네.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네. 그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그 매장량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천연자원 매장량들 이런 것들이 높아지긴 해요. 왜 높아지냐?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기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았네. 석탄이 왜 안 줄어들지?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석탄 그 화석연료 발전기를 만드는 그 단가와 네.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단가만 봤을 때 효율성은 물론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 효율성은 결과적으로 기술력이 계속 성장하면서 메꿔질 거고 이 발전기를 만드는 그 단가가 중요한데 이 단가가 풍력 발전기의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풍력 발전 단가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상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나요? 바다에? 물론 있어요. 물론 가끔 있어요. 하지만 있어도 바람 많이 부는 그런 그쪽에서는 안 부는 날이 없을 만큼 계속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한 100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전 인류의 그 인류 문명 발전의 그 척도를 나타내는 게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과학 발전과 뭐 미래적인 뭐 모든 걸 총괄했을 때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모든 거를 활용을 해야 문명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을 하려면 우리가 네.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해야 된다. 석탄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이 화석연료 발전기보다 단가가 절반 줄어들었다.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그 단가가. 그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 인프라 구성을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풍력 발전기 사업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이에요, 섬. 네. 아시죠? 삼면이 바다죠. 그렇죠. 네. 삼면이 바다, 한 면은 땅인데 접근할 수 없는 땅.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만들기에 발전 그 기술력을 높이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쭉 뭐가 있어요? 태백산맥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산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바람이 또 기똥차게 잘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상 풍력이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으로 네. 거의 탑급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게 정확하게 딱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오기 전에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향후 10년 동안 30배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저 좀 궁금한 게 네. 이 풍력 설치, 그러니까 신규 풍력이 이제 설치가 돼야 발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설치가 되고 있는 편인가요? 그래야 뭐 수주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아, 지금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영종도에서도 계속해서 네. 만들고 있고요. 어. 그 아랫 지방에서도 네. 만들고 있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만들고 있는 그 기술력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1년 정도 된 자료이긴 한데 인천 해상풍력 그리고 인천 영흥 해상풍력, 충남 태안, 군산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빨간색은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서남해 시범 단계 뭐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도 우리 그쵸. 이 해상풍력 음. 기술을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그쵸, 그쵸. 보고 있고, 이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설치와 관련해서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수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업황 자체에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진짜 네. 짧게 시간이 별로 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재무제표만 먼저 잠깐 보자면은 네.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재무제표가 지금 2023년 연결액 기준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매출액이 잡혔어요. 그런데 전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매출액이 크게 성장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애초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안감 그리고 이 단가 조정이 안 됐어요. 단가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매출액을 크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크게 못 뽑아냈는데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조금 나오려고나 하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다라는 네. 그런 이슈가 나오기만 해도 추가적으로 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사실상 뭐 수주권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주가 최근 시작에서 조금씩 꿈틀꿈틀 움직여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오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도 신재생 에너지 큰 틀에서 풍력 관련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직까지는 풍력 관련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분명 있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눌려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수주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환경 관련주들 주가 역시나 지금 굉장히 바닥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들 공략을 하신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해상풍력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 저희 방송 50분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전문가님들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이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들 잘 세워드리고 있다는 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철 전문가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훈호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앞서서 이제 네. 오철 전문가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좀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옆에서 이렇게 조금
쓱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뭐 좋게 그- 보시는 건지 나쁘게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물론 네. 인류가 네.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지키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네.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무리하게 태양광하고 신재생 했다가 적자가 20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치열 전문가님의 네. 종목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당장 목구멍이 포독청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한전의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네. 그러한 한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한전이 적자가 지속된다는 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넘어갔어요. 네. 1년이 넘어간 동안에 이제 한전 적자 이게 만약에 터진다? 이거 이제 연쇄적으로 금융적으로 또 많이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길을 쓰고 막아야 돼요. 근데 이 길을 쓰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 뒤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나운서님. 네. 우리 전기를 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한전 적자라 해가지고 여기 뭐 조명 하나 덜 켜고 그러나? 그러지 않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아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죠. 지금 쓸 땐 앞에도 써야 된다. 조명이. 그러니까요. 앞에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다 켜져 있어. 지금 다 켜져 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기 네. 수요가. 그런데 지금 한전 적자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음. 이런 이슈가 또 터졌어요. 지금 전압 강화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제 용인도 그렇고 이 경기도 전반적으로 뭐 정전이 잠깐 된다든지 네네. 그래서 뭐 용인 에버랜드에 뭐 롤러코스터가 멈췄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최근에 나왔었죠. 이게 사실 그 약간 전력을 좀 필요로 하는 곳에 좀 충분히 전류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터지느냐? 네. 필요한 곳에 인력을 투입하든 기자재를 투입하든 보강을 하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만들든 해야 되는데 한전에 적자가 많다 했잖아요. 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네. 정전 같은 이런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한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보강하고 추가를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아 그렇죠. 오늘 뭐 서정, 네. 기전, 광명, 전기 뭐 아주 네, 그냥 뭐 난리 너나 할 났어요. 거 없이 다 올라와주고 있는데 네. 그럼 전문가님은 그 중에서도 조금 어떤 쪽으로 더 봐야 된다. 아까 말씀해주신다 해놓고 제가 네. 깜빡하고 이제 오치열 전문가님 넘어가가지고 못 아, 여쭤봤거든요, 저 전문가님. 네. 오치열 전문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때는 토스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제 차례니까 또 계속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장에서 이제 왜 이런 설비 관련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냐? 네. 바로 이제 송전망 사업이 이제 민영화가 되겠다는 그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력막 확충 특별법이 발의가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뭐 민간까지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최대한 이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라는 게 네, 바로 네. 그 취지거든요. 자 이게 특별법까지 제정될 정도면요, 이 이슈는 다음 주 돼서 꺼진다? 아닙니다. 이번 주가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딱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급상승 나오는 종목은 조정이 뭐다? 있을 수 있다.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떠한 종목 그리고 어떠한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네. 다음 주에 어떻게 지금 뭐 장 마감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당장 뭐 종가 네. 베팅은 못 해요. 다음 주에 뭘 볼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럼 뭘 봐야 되느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목해야 될 사업 영역 첫 네. 번째. 네. 자 고압 전선입니다. 전선. 네. 왜냐하면 이 송전탑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간 보성파워텍 얘네 송전탑 사업하거든요. 네. 그 송전탑 세워준다고 뭐 와이파이로 전기 쏴줘요? 송전탑에서 송전탑으로? 아니잖아. 이게 고압 전선을 다 일일이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배전시키고 이제 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고압 전선 관련된 회사들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네.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아직까지도 주가 그 실적도 좋은데도 네.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아. 자 그럼 이런 회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딱 밑에 이쁘게 딱 깔려 있으나 그거 딱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도 되겠네, 그죠? 네. 자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오늘 시장에서 근데 전문가님 이 전선 관련주들 중에 네. 많이 안 오른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것들이 많이 안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것들이 오, 많이 안 올랐고, 근데 이것보다는 제가 네.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힌트를 네. 드릴 방송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네. 이 종목은 더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고요. 전문가님 저 너무 네. 궁금한 게 네. 전력설비 관련주들 오늘 오르니까 사실 저도 이 이슈 조금 미리 알았으면은 사놓는 건데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분명히 시청자분들께서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또 너무 오르니까 지금 따라타기에는 불안하단 말이죠. 따라 탔다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 또 오늘 안 오른 종목들에 들어가기에는 그러면은 뭐 직접적인 수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바닥 부분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저는. 예를 하나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이거는 이제 섹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냥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10%가량 올랐어요. 15%가량. 그런데 그게 왜 올랐느냐? 한동훈 네. 관련주로서 올랐습니다. 정치 테마주. 네, 정치 테마주. 네. 최근 이번 주 동안에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올라간 애들만 계속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올라가면요. 얘가 이 수급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라갔던 애들은 정체가 좀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올라간 뭐 재룡전기, 뭐 재룡산업. 이런 재룡산업, 네. 뭐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수급이 옮겨갈 다음 주에 이제 옮겨갈 이 종목을 우리가 찾아서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이 투자라는 게 쉽지만 쉽지 않아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딱 좀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럼 제가 앞서서 네. 이제 고압 전선 관련된 회사들을 봐야 된다. 뭐 대연전선, 대한전선 등등 해가지고 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또 봐야 될 그러니까요, 섹터나 전문가님. 종목이. 네. 네, 뭐일 것 좀 같아요? 주세요, 전문가님. 뭐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종목 명을 맞춰보라고요? 아니, 종목명이 아니라 네. 어떠한 사업 영역을 봐야 하는지. 변압기 관련주들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맞아요. 전문가님. 변압기 네. 관련주들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배전 시스템 관련된 네. 그런 회사들도 역시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봐야 돼요, 전문가님? 살펴보자고만 말씀하시고 자,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그럼 이제 네. 첫 번째 거 했으니까 네. 이제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사업 영역은 바로 네. 송전 시스템입니다.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는 히든 종목, 다음 주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 이 종목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좀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전력해가지고 저압기기, 고압기기, 계량기, 계전기, 초고압, 배전반 등등 해가지고 네. 야, 이 딱 봐도 송전 시스템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죠? 요런 거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투자하려면. 네. 자, 여기 보면 전력 손배전 관련 기기 및 시스템. 야, 기기뿐만 아니라 이런 솔루션이나 시스템까지 한대. 자, 그럼 원래 이 회사가 올라갔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지금 먼저 올라갔죠. 자, 그 이 회사가 아직 부각을 많이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럼 네. 뭐 해야 돼요? 이 회사를 지금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보면 네. 매출 비중이 86%가 넘어가요. 이 구성력.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주로서도 그렇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더 이상 바닥을 뚫을 구간이 없다. 거의 없다. 네, 이제 네. 좀 이따가 차트 볼 거예요. 자, 바닥을 뚫을 구간이 없다. 자, 그러면 뭐냐?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딱 샀어. 근데 야, 내가 가져온 종목이 혹은 내가 산 종목이 네. 무조건 오르리란 보장이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야. 얘는 만약에 좀 더 빠지잖아요. 추가 매수까지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아, 진짜요? 예, 그만큼 네. 얘는 단순 실적 때문에요, 전문가님? 실적 네. 때문도 그렇고 네. 이런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특별법 관련된 거라든지 뭐 민영화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이런 이슈까지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바닥을 뚫을 그런 그게 없어요. 좀 이따 차트 보면 다 이제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네. 다 이제 딱 와닿을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이 종목이 뭔지 이제 좀 궁금한가요? 안 궁금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 안에 지금 계속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궁금해요, 오고 전문가님. 계시는데, 네. 저 궁금해요. 이런 분들 네. 제가 지금 당장 딱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아유, 안 돼요, 그건 전문가님. 근데 네. 이게 이 종목명이 풀 영어예요. 아, 우리나라 그래요? 종목인데. 너무 큰 힌트인데요, 전문가님? 풀 영어야. 송전 관련해서 어, 풀 영어.
다 알파벳으로 돼 있어. 한글이 하나도 그래요? 없어요. 네. 자, 네. 그러니 그럼 뭐 지금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알면 그게 네. 맞을까요? 일단 네.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차트를 좀 봤을 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이번 해 중반기쯤에요, 실적이 부각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평가주라고 이제 딱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13만 원 이상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섹터라든지 아니면 시장 눌림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7만 6천 원 아니죠. 7만 원 언더까지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금 좀 고개를 삐끔하고 드는 7만 6천 원 선까지 좀 안착을 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최근까지 좀 급락이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 이 주가가 급락이 보였던 상황에서 저점이 조금씩 갱신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송전 시스템이나 이런 송전에 대해서 네. 이제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시작했다. 네. 자, 그러면 실적이랑 이러한 모멘텀까지, 이런 시황적 모멘텀까지 다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좋길래 이 네. 이윤호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빨간색 사각형이 두 개가 안 나왔네요.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표로 되는 띄워주네. 빨간색 사각형 두 개는 있는데, 앞쪽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매출액이에요. 이 회사에 네. 4조, 이제 기대 매출액이 4조가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조 2,900억. 2조 2,900억, 2조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 회사가 지금 이 매출액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7만 원 이하로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회사는 7만 7천 원 이하에 사면 진짜 베스트인 회사다. 7만 7천 원 이하에서 사면 네. 이하요. 7만 7천 원 이하에서 사면 베스트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딱 샀는데 네. 빠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얘는 6만 5천 원대 추가 매수까지도 굉장히 좋은 그 정도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강세 나오는 종목들 보면 네. 아나운서님 어때요? 시가총액 봐요. 500억, 400억 이런 네.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애들 괜히 잡았다가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회복도 안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딱 든든하게 잡혀져 딱 있잖아, 그죠? 자, 이러면서 실적까지도 딱 탄탄하게 있고, 앞으로 그런 시황적 이런 정책적 모멘텀까지 딱 겹쳐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크게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10만 원 이상 선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야지 네.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7만 6천 원 선에서 이 네.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7만 7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좀 매수를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 네. 그러면 막 8만 원 이상이 잡기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 슈팅이 크게 나왔다면 아무리 네.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한 번 좀 살짝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선이 지금 그 정도 7만 7천 원 선이라는 거지, 네. 한 8만 원 선까지는 좀 어느 정도 잡으셔도 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알겠습니다. 주까지 좀 네. 여유롭게 요거는 공략을 하셔라.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우선 뭐 오늘 시장에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가장 눈에 띄게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한전에서 그간 독점해왔던 이 전력망 사업을 좀 민간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인데요. 사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긴 하지만 큰 상승폭은 아니기 때문에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장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호재들이 가득한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7만 6천 원 선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7만 7천 원 이하에서 좀 매수 진행하시면 베스트고, 뭐 6만 5천 원까지 해당 종목 내려왔을 때도 추가적인 매수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좀 전해주셨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 궁금하시다
있으시다면요. 지금 방송 시간 1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고 더욱더 자세한 가격 전략에 대한 이런 대응들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적으로 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도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